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죠? 개강하자마자 이제 시험을 봤고요. 어떻게 뭐 3월보다는 좀 괜찮으세요? 괜찮을 수도 있고 않을 수 있는 게 이제 영역이 많아져가지고, 예. 그래서 뭐 저야 내는 사람이야. 아, 이거 다 알겠지 하겠지만 또 쓰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도 뭐 열심히 하셨으면 또 뭐 된 거죠, 뭐. 예. 어차피 저희의 그 목표는 11월 달에 있기 때문에 예, 꾸준히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단 종합이론 2 시작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진행되는 거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진로 상담 나가고요. 종합이론 2부터는 이게 과목이 딱딱 끊기지가 않아요. 범위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31페이지까지 예습 해오라고 했었죠. 예, 선생님이 해갖고 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일단은 31페이지까지 하고, 만약에 시간 되면 관계적 진로 이론까지 할 거거든요. 예,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하는 게 좀 이론이 분량은 작아도 내용은 되게 중요해서 좀 강의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그래도 조금 분량은 많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진로 다 하고, 심리검사에서 HTP까지, 교재에서는 125페이지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예습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항상 심리검사에서 HTTP까지 다 못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예, 거기까지 예습해갖고 오시면 다음 주에 진로상담 남은 거랑 심리검사 125페이지까지 예, 진도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알려드릴게요. 계속 순서대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심리검사를 한 다음 주 말고 한 3시간 정도 해요. 예, 뭐 MMPI도 RF까지 있고 예, 그다음 웩슬러 지능검사도 있고 해서 예, 심리검사가 좀 길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되는 겁니다. 예, 수세로 그 다음에 뭐죠? 특수화, 이상심리, 심리학개론하고 나머지 거 다 한 번에 예 그렇게 하면 이제 다 끝나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진도 따라오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은 이제 5시 반까지고요. 그리고 요거 끝나고 나면 형성평가를 하게 될 거예요. 예, 근데 요거는 나중에 직강 선생님들도 따로 인강으로 올라가니까 집에를 빨리 가시거나 그래야 되실 분들은 그냥 가시고 나서 올라가는 거 들으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좀 체력적으로 힘들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되고요. 과목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예, 그래도 한 5시 반 정도면 거진 끝날 것 같아요. 예, 좀 일찍 끝나는 과목도 있고 예, 그다음에 3권 갖고 오셨죠? 예, 3권 갖고 할 거고요. 자, 스키마 그대로 또 한 파트씩 다음 주부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반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꾸준히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상심리 원인과 치료 특강인데요. 이게 수업 시간에 하기엔 너무 분량이 다 많아가지고, 진단 기준도 있고 해서, 예, 원인과 치료 특강이 따로 있는데, 그거를 선생님들이 오시는 게 아니라, 인강으로 나중에 올라가면 들으시면 돼요. 예, 이상심리 하기 전에. 예, 듣고 오시면 전 대부분은 이제 뭐 진단 기준 위주로 하고 원인과 치료 중에서 중요한 건 다르고 나머지는 다 예, 전반적인 거는 인강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제 그 손계정 952 952문항이라 네, 그거 학원에 넘겼거든요. 인강 선생님들은 자료실에 또 직강 선생님들은 직강 자료실에 올라갈 거예요. PDF로. 예, 이거는 이제 자료를 파일로 드리는 이유는 제가 저자니까, 예, 뭐, 저작권에 걸리지 않죠. 그 대신 선생님이 이거를 딴 사람들한테 막 배포를 하시면 저작권에 걸리시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PDF 자료 드리니까, 요거는, 형성평가 모은 거예요. 1, 2월하고 3, 4월까지 해서 과목별로 넘버링 다 맞춰서 했거든요. 상담이론 실제부터. 작년엔 900지였는데, 뭐, 거진 다 해서 할 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한 게 또 52문항 늘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952. 예,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은, 7월 개강할 때. 예, 그때 또 PDF 자료 드릴 테니까요. 요거를 선생님들이 뭐 패드로 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소책자로 갖고 다니셔서, 예, 갖고 다니면 언제든지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들이 갖고 다니면서 형성평가니까, 예,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거긴 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빨간색으로. 네, 답도 그 다음에 뭐 X인 거에서 옳지 않은 내용 쓰는 것도 밑에 다 답이 제시가 돼 있어요. 이게 깨끗하게 편집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다니면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손진기는 뭐 지난번에 드렸죠? 네, 인쇄용. 네, 인쇄용. 이거는 왜 PDF 자료 안 주시냐? 이거 저작권에 걸려요. 예, 그때 말했죠. 그래서 갖고 다니면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시험 받고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됩니다. 예, 요 순서대로 진행되는 거니까 선생님들이 과목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심리 하기 전에
네, 뭐 특강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이상심리 배우고 나서 뭐 특강 들으셔도 되고 그건 상관은 없는데 미리 하시면 더 좋겠죠. 근데 너무 금방 하지 마시고 이것도 올라가면은 이제 수강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하시면 잊어버리시니까 저 아직 촬영도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 하면은 그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순서대로 합니다. 심리검사가 가장 길고 사실 선생님들이 제일 어려워하시고 전공자 아니면 되게 어려워하고 전공자도 어려워요. 예, 그래서 워크샵 자료가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하니까 아마 전공자 아닌 선생님들도 잘 하시면 다 따라올 수 있거든요. 선생님도 요대로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4라고 돼 있는데, 이제 4는 안 하죠. 완전 절판됐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5하고 K-웨이즈 4 이렇게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요 순서대로 합니다. 예, 요 순서대로 하고요. 예, 자, 요거 뭐 다 한다. 심리검사 다 한다.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예, 워크샵 자료예요. 자, 그 다음에 저희 강의 진행 방식은 10시부터 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뭐 읽기 자료 중에 제가 설명할 거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스키마 한 파트 하고, 그 다음에 강의 쭉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점심시간 1시간 드리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오면 서술형 문제, 예, 선생님들이 점심 드시러 가시기 전에 서술형 답안지 작성해서 저 앞에다 내고 가시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저 간단하게 해설하고, 예, 그 다음에 강의 쭉. 예, 그래서 요렇게 형성평가는 한 5시 반부터, 예, 혹시 그 전에 강의가 끝나면 그 전에 땡겨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길면 30분. 예, 보통 한 20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7월 2일 종강인데 제가 사실 지난주에 뭐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뭐 예정돼 수술한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한 거는 제가 그 주 한 금요일이나 토요일이 강의가 끝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혼자 촬영할 거예요. 뭐 오셔도 뭐 상관없는데 예, 제가 언제 촬영한다고 알려드릴게요. 혹시 오시려면 오시고 안 오시는 게 더 좋으시죠. 그죠? 예, 그래서 아마 7월 2일 날이 원래 종강인데 그 주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이렇게 해서 기출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요, 이 다음 주에 개강이에요. 7월 둘째 주. 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문제 풀고 암기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좀 암기 안 되고 시간 없어서 공부 못해도 너무 초조해하지 마세요. 일단 진도 빼면 잘한 거예요. 그때는 기출 강의 꼭 들으시고. 무조건 진도 다 하고 자료 잘 만들어 놓으세요. 이렇게 붙여서. 그럼 나중에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이제 그런 정도는 하실 수 있죠? 자료 붙이고 오려서 하는 거는 사실 뭐 음악 들으면서도 할 수 있고, TV 보면서도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겠죠? TV 보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뭐 공부 안 되실 때는 자료를 잘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이게 나중에 보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계속 보시면 되니까, 뭐 얼마든지 하반기 할 수 있어요. 예, 선생님들 정도면 네,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대로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내용 잘 따라오기. 특히 5, 6월에는 진도만 잘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강의 밀리지 않기. 예, 직강 선생님들이 안 밀리시는데 이제 기출 조심하셔야 되고, 인강 선생님들은 강의 밀리지 않도록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건 항상 개론서 찾아보시고, 스타디원들한테도 물어보시고요. 예, 잘 이해 안 되는 거는 꼭 개론서 찾아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필터링 하지 말기. 이거 안 나올 거야. 그게 아니거든요. 예, 특히 재수생들. 네,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 날 때마다 구조화하고 반복학습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하는 거는 교재 전체 회독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스키마를 보시던지 아니면 워크북 선생님들 있으시죠? 아, 자, 워크북이 원래는 오늘 나와야 되는데 제가 어젠가 그제 최종 파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인쇄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워크북 2. 그래서 워크북 1, 2. 선생님들 오늘 시험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워크북도 보면서 냈어요. 왜냐면 그게 결국 시험 문제거든요. 좀 아세요? 각본 매트리스 구성 요소 3개 써라 이런 거. 그거 쓰셨어요? 그 워크북에 있잖아요. 고개 끄덕이신 분도 있고 이러신 분도 있는데 예, 사실 워크북에 있는 게 문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걸 외우라고 드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워크북 그걸 자꾸 풀고 외우시면 그게 이제 답을 외우시는 게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답을 쓸 거를. 그래서 워크북 2도 나오니까 활용하시고 한 끝은 기출문제 쪽이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기출문제 먼저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암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암기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부터 암기하는 거예요. 그때 한 끝 활용하시고
그래서 뭐 교재 회독하는 거는 완전히 시간 잡아서 하는 거라 평상시는 하기 힘드세요. 그러니까 뭐 하반기에는 뭐 일주에 상담 이론 실제 할 때 그때 교재 회독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시간 부족하시면은 틈틈이 짜투리 시간 갖고 다니시면서 손계정인 거는 선생님들 그 952 그 PDF 파일 드린 거나 뭐 책자 만들어서 갖고 다니면서 하시고 아니면 워크북을 계속 그 답을 보시면서 문제 보고 답을 인출하시던가 아니면 한 것을 외우시던가 이런 식으로 짜투리 시간에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정말 시간 많아서 전체 복습할 때는 전체 회독하시지만 처음 하시는 분은 그렇게 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일하거나 그러신 분 더 시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외우는 게 훨씬 더 기억이 잘 나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좀 잘 안 보는 부분이 있잖아요. 맨날 복습하다 보면 끝에 못 하잖아요. 그럼 다음번 할 때 거기부터 하셔야 돼요. 그쵸? 예, 그런 거. 잘 활용하세요. 시간 날 때마다. 뭐 하루에 30분 정도씩만 해도 그게 일주일이면 몇 시간이에요? 그죠? 예, 그렇게만 외워도 꽤 많이 외울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기출문제 밀리지 말고 꼭 풀기. 양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기출문제가 가장 좋죠. 항상 이거 시간 없으셔도 꼭 밀리지 말고 푸셔야 돼요. 막 밀려서 아무리 밀려도 7월까지는 다 끝내셔야 돼요. 한 번은. 막 밀렸다고 하더라도 인강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뭐 진도 나가는 거 복습을 못 하더라도 뭐 강의만 들으시면 기출문제 푸는 걸 더 추천드려요. 시간이 없다고 하면. 기출문제 풀고 정리하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건 뭐 어디나 공통적이죠. 자신감 갖는 거, 그다음에 본인을 신뢰해야 돼요. 공문의 공부 방법. 신뢰하시고 좀 신뢰가 안 되시면 저한테 상담을 좀 신청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체 건강도 너무 중요해서 저도 매번 느끼는 건데 체력이 계속 떨어져요. 근데 이게 역순환이 계속 악순환인 거 악순환. 그죠? 어디가 아프면 운동 못하니까 또 그 다음에 또 안 좋아지고 계속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체 건강 유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계획 세우는 거. 너무 무리한 계획 세우면 좌절감만 커져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고 그 다음에 스터디도 너무 막 개인 공부할 수 없을 정도로 스터디 양을 많이 부과하면 그것도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스터디는 기본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정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 공부 더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스터디 안에서도 좀 더 시간 많으신 분은 많으신 끼 좀 더 하고 아닌 분들은 그냥 그분들끼리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너무 막 빡빡하게 하지 마시고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만 하시고도 좋은 것 같아요. 개인 공부도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스터디를 위한 공부를 하는 것도 사실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런 거 잘 조정해서 하세요. 할 수 있으면 하고 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진로 상담 하는데요. 진로 상담이 점점 어려운 게 좀 많아지고 있죠. 아마 출제위원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번에도 보면은 구성주의 쪽에서도 적응 모형도 나왔었고, 네, 적응 모형 같은 경우는 논문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다음에 구성주의 상담 단계는 저희가 마지막 모의고사 때 풀었던 내용이었어요. 이제 그거는 제가 오늘 그냥 수업 자료 또 드렸거든요. 작년에 9월 마지막 모의고사 때 했던 거, 구성주의 진로 상담 단계 뭐 이런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사회인지 진로 이론에서는 흥미 발달 모형이라 되게 쉬웠던 내용인데 그것도 4점짜리인데 그것도 정확하게 안 하면 또 틀리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잘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또 진로 상담이 뭐 그동안 계속 많이 나오고 어렵다 해서 이것만 하시는 거는 또 가장 미련한 일이죠. 그죠? 또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연도는 계속 강진영 선생님이 많이 들어가셔서 집단이 엄청 났었어요. 그랬더니 최근에 한 3, 4년 계속 진로거든요. 그래서 김봉환 선생님이 들어가셨나? 근데 그분이 은퇴하셨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분이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신 이론 쪽은 좀 많이 하고 또 이때 못 다루는 건 또 모의고사 때 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본이 중요해요. 기본. 기출, 교재 있는 거. 이런 것만 잘하셔도 되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직업 적응 이론부터 볼게요. 자, 보충 자료 펴 놓으시고요. 자, 자신감 이제 가지신 거죠? 항상 시험은 뭐 어쩔 수 없이 보는데 이렇게 한 번씩 봐줘야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선생님도 하프 모의고사 난 거는 안 잊어버리시잖아요. 그러죠? 작년에는 또 하프 모의고사에서도 엄청 작년인가 재작년 하프 모의고사 정말 많이 나왔죠, 선생님. 그래서 제가 너무 아니 왜 하프 모의고사 이렇게 많이 나왔지? 근데 그거 틀리신 분도 많다니까요.
예, 그래서 하여튼 풀었던 문제는 선생님들이 무조건 다 틀리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문제 되게 많이 풀잖아요. 서술형 문제 첨삭, 그 다음에 하품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 예, 그리고 7, 8월, 90, 11. 그러니까 문제 엄청 많아요. 저도 뭘 냈는지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저도 막 다 써놓고 막 검색하면서 내요. 냈나 안 냈나? 냈네? 그리고서 또 그럼 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내거든요. 그 다음에 전국 모의고사가 6월 20일 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말했죠. 직강생, 즉 현장으로 오시는 분만 첨삭을 해드리거든요. 점수 매겨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13일 날부터 제가 접수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학교가 장소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무조건 다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제가 13일부터 접수하는 걸 알고 있는데 몇 시부터인지 잘 모르겠어요. 3시부터?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거 보실 분들은 딱 기다렸다가 바로 클릭해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이 보거든요. 현장 가서. 예, 아마 목동 쪽에서 볼걸요, 이번에도. 예, 그래서 똑같이 뭐 가서 핸드폰 내고 뭐 그리고 뭐 또 뭐 교육학 보고 전공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시험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 또 보셨던 분들도 한번 가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해서 시험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나면은 뭐 어느 과목 부족한지 나오고 100분이 나오고 다 나와요. 예, 그래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거 이제 5월 28일까지 마감이거든요, 문제가. 이제 내야죠. 문제도 이제 몰아쳐서 이제. 예, 그래서 하품모의고사 낸 거는 살짝 피하고. 예, 스타일 좀 아셨죠? 냈던 거 또 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거 막 제껴놓고 공부하라는 건 아니고 좀 틀을 알려드리면 냈던 거 또 내면 뭐 낼 게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요. 또 낼 수도 있나? 잘 모르겠어요. 이왕이면 피해서 냅니다. 자, 그러면 직업 적응 이론인데 TWA 이것도 중요해요. 예, 이것도 뭐 나오는 기술 찍히는 거 말고요. 은근히 이제 지엽적인 게 너무 많이 나와서 이런 걸 굳이 내 근데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6가지 가치 이런 것도 막 나오고 예, 그냥 단순히 가치 쓰는 게 아니라 막 특성 쓰는 것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시면 되고 큰 맥락을 먼저 보세요. 예.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직업 적응 이론에서 TWA라고 나오거든요. 자, 다비스와 로프키스트가 수행해온 일 적응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된 것이다 하고 1번에 나와 있고요. 예, 그래서 보통 문제 보면 다비스와 로프키스트의 일 적응 이론에 근거하여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개인의 특성에 해당하는 욕구와 능력을 환경에서 요구사항과 관련지어 직무 만족과 재직의 진로 행동을 설명한다 그랬는데요. 이제 뒤에 보면 모형이 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개인의 그 만족만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에서도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이론에서는 개인이 만족하는 거는 만족이라고 하고요. 환경이 만족하는 거를 또 충족이란 단어를 써요. 자, 보시면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 자, 13페이지 보면 맨 위에 보시면 만족과 충족이란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개인이 어떤 직업 환경을 통해서 본인의 욕구를 충족하기를 원해요. 예, 그래서 개인의 그런 욕구가 만족되는 그거를 만족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반대로 이거는 직업 환경에서도의 만족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조직의 만족을 충족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자, 이건 뭐 특별히 구별했을 때는 이렇게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풀 때는 그냥 조직의 만족, 개인의 만족 이렇게 풀어 쓰는 건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내담자의 만족 쪽을 많이 초점을 맞추는데 이 이론 TWA에서는 조직의 만족 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죠?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다시 10페이지 오시면 자, 직업환경 적합 이론이라고 그랬는데 영어로 보면 끝에가 어프로치거든요. 그래서 뭐 직업환경 적합 접근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이론이라고 하면 여기다 theory를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개인 환경 적합 이론. 네. 개인 환경 적합. 그러니까 개인의 특성과 환경의 그 조화나 일치를 우리가 강조하는 게 사실 이거 말고도 우리 배웠어요. 특성 요인 이론. 그래서 특성 요인 진로 상담도 그렇죠. 예. 개인의 특성과 맞는 직업 환경을 매칭시켜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홀랜드 이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홀랜드 검사에서 코드를 확인한 다음에 그 코드 유형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특성 요인이나 홀랜드 이론은 다 개인 환경 적합 이론, 조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 직업 적응 이론도.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직업 적응 이론은 약간 그 적용 대상을 확장해서
예, 적용 대상을 확장해서 옛날에는 뭐 단순히 딱 직업 행동을 설명하는 데만 해서 직업 적응 이론이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약간 가족 등의 다른 영역까지 영역을 확장했어요. 예, 그래서 개인 환경 조화 이론 이런 명칭으로 하기도 했거든요. 예, 개인 환경 조화 이론. 여기 이제 적합이라고 했는데 개인 환경 조화 이론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그것보다는 그냥 직업 적응 이론이라는 이 명칭이 더 광범위하게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약간 특성 요인 이론을 확장한 그런 개념하고 비슷해요. 예. 자, 약간 그런 개념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기본 가정 보시면 인간은 생존과 안녕을 위한 욕구를 지니고 있고 이러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행동을 하려 한다. 예. 욕구를 갖고 있고 이런 욕구를 만족시키는 행동을 하고 내가 종사하는 직업에서 그 직업 환경이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를 원하죠. 그죠? 그래야 내가 만족하는 거죠. 그죠? 내한테 중요한 욕구들이 있는데 그게 직업 환경이 나를 만족시켜 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거예요. 뒤에 이제 모형 볼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동그라미 1번, 2번 보세요. 개인은 나름대로 욕구를 지니고 있고 이 욕구를 만족시키는 환경에서 이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환경에서 제공받는 강화윤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지위 욕구나 그 다음에 무슨 뭘까요? 뭐 안전 뭐 여러 가지 욕구가 있을 텐데 그거는 내가 일하는 환경에서 채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환경에서 제공받는 강화 요인이다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선생님들 그 뒤에 보시면 여기 그 직업 적응 예언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욕구 대신 가치라는 거로 돼 있어요. 네. 사람의 욕구는 정말로 많거든요. 예, 그래서 욕구를 하나하나 측정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욕구를 6개의 가치로 묶어가지고 상위 개념인 가치로 이제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를 누가 충족시켜줘야 되냐면 이 직업에서 보상체계라는 거에서 여기를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여기는 보상체계라고 했는데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예, 이걸 보상체계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한 거고요. 예, 그래서 1번도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이게 강화윤이 되는 거죠. 보상 체계가. 그 다음에 환경도 나름대로 욕구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요구 조건이에요. 이게 능력 요건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 회사에 일하는 사람은, 근무하는 사람은 이 정도의 능력 요건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담자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환경도 만족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내담자가 갖고 있는 욕구는 환경에서 만족시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에서 요구하는 능력 요건 이 정도의 자질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내담자가 만족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서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개인의 만족도와 조직의 만족도가 따로따로 나와요. 그래서 요 이론의 특징은 개인의 만족만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의 만족도 되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거고, 그 다음 양가로 2번 보시면 직업 적응 이론은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욕구 충족을 강조한다. 예. 자, 10페이지에 하는 거예요. 예. 상호작용을 통한 욕구 충족. 그래서 1번 개인의 욕구, 이런 욕구, 생리적, 인정,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환경에서 제공하는 강화 요인, 보수나 승진, 양호한 작업 환경 등에 따라 만족된다. 그러니까 욕구는 여기서 가치 체계로 썼고요. 이 모형에서. 예, 상위 개념으로 한 거예요. 6개 가치. 이따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강화윤이라는 건 보상책에서 주는 거죠. 그죠? 자, 똑같이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환경의 요구 조건. 그쵸? 직무나 과업, 직당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여기서 요구 조건, 능력 요건이라고 한 거죠. 자, 그거는 개인이 제공하는 강화 요인. 자, 개인이 제공하는 강화 요인은 능력을 발휘하는 거니까 요거예요. 요거에서 만족돼야 되고. 그죠? 자, 그런 거예요. 자, 충족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예, 그냥 만족된다 써도 돼요. 근데 굳이 비교하면 이제 환경의 만족도를 충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인과 환경의 욕구가 모두 만족되면, 양쪽이 다 만족되면 부합 또는 조화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의 반대는 부조화 또는 불일치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모두 만족되면 부합, 조화 이렇게 상태에 이르게 된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1페이지. 한번 만족됐다고 이게 끝까지 가진 않거든요. 그죠? 자, 보세요. 양가로 3번. 직업 적응은 개인과 직업 환경의 조화를 성취하고 유지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1번. 개인의 욕구와 환경의 요구 조건은 모두 변해요. 한번 만족됐다고 이게 평생 가는 게 아니죠. 계속 바뀌잖아요.
개인의 욕구도 처음에는 내가 약간 생리적 욕구 만족이었는데 조금 지나면서 좀 다른 거예요. 뭐 인정의 욕구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화롭지 않은 상태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딱 조화가 돼서 됐는데 어느 상태가 되면 개인이 변하든지 아니면 환경의 요구 조건이 변해서 조화롭지 않은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럴 때 어떻게 되냐? 2번 개인은 환경의 요구 조건을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내 욕구 구조를 변화시켜서 조화 상태에 이르려고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구 조건을 변화시킨다는 건 뭐냐면 환경에선 능력 요건 그쪽이거든요. 네. 아, 저 그거 못하겠어요. 이거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내 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가치 체계, 요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욕구 구조. 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여기가 만족되지 않는 거는 딱 두 군데 나오는 거거든요. 이쪽이나 이쪽 두 군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에서는 요거를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여기를 변화시키려고 하거나 이제 그런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조화 상태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예, 환경도 자신의 어떤 그 요구 조건을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 반대편 그 일하는 사람의 그 욕구 구조를 변화시키게 하거나 뭐 그렇게 똑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하는 행동을 적응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일적응 이론이잖아요. 그죠? 예, 뭐 직업 적응 이론, 일 적응 이론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적응이라고 그래요. 적응. 예, 자, 그리고 자, 지금 동그라미 2번에서 개인은 환경의 요구 조건을 변화시키거나 했거든요. 자, 거기다 적극성이라고 써놓으세요. 적응 양식 중에 적극성이라고 좀 이따 볼게요. 그 다음에 자신의 욕구 구조를 변화시켜 여기다는 반응성이라고 쓰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본 동그라미 2번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예. 개인은 환경의 요구 조건을 변화시키거나 자, 환경의 요구 조건 변화시키는 걸 적극성. 적응 양식 중에 자신의 욕구 구조를 변화시키는 게 반응성이거든요. 예, 그래서 조화 상태에 이른다 그랬는데 자, 뭐냐면요. 그러니까 앞부분이 이제 다 결론적인 얘기라서 나오는데 자, 13페이지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어느 순간 되면 부조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불일치. 그죠? 자, 그러면 뭔가 다시 조화 상태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자, 그때 쓸 때 보면 적응 양식이라는 게 있어요. 13페이지 아래 보시면 동그라미 5번에 적응 양식. 그죠? 예. 부조화 불일치 상태가 됐을 때 다시 조화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적응 양식에 보면 유연성, 적극성, 반응성, 인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극성과 반응성 중간에 있는 거 있죠. 예. 그래서 적극성이라는 게 뭐냐면 개인과 환경의 부조화 정도가 자, 부조화 상태가 됐을 때 자, 유연성의 법이라는 거 이따 해야 되거든요. 자, 끝에 보시면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대처하는 거고 반응성이라는 거는 자신의 직업 성격을 변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자신의 직업 성격을 변화시킨다는 건 저 욕구 쪽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가치체계 쪽. 그죠? 예. 그래서 그 적응 양식 중에 적극성과 반응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일단 끝쪽만 할게요. 그러니까 부조화가 됐을 때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적극성이고 자신의 성격 변화시킨다는 거는 저 왼쪽에 있는 가치체계 욕구 쪽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걸 반응성이라고 한다. 자, 요거를 설명을 하는 이유는 아까 그 11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조화가 상태가 되면 어떤 적응 행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적극성, 반응성 이런 걸 다 적응 행동이라고 하거든요. 예, 적응을 하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그죠? 예, 이런 거를 통해서 예, 조화 상태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예, 개인도 마찬가지고 직업 환경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게 뒤에 설명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11페이지 3번 보시면 성격 이론, 직업 환경 이론, 직업 적응 이론이라고 그랬는데 성격 앞에 개인 써놓으세요. 예, 그래서 뭐 개인 성격 이론. 예. 그러면 개인 성격 이론, 직업 환경 이론, 직업 적응 이론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직업 적응 이론의 개념의 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개인 성격 이론. 성격 이론이라는 거 나온 데도 있고요. 개인 성격 이론.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성격 이론. 두 번째는 직업 환경 이론. 그러니까 직업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하나는 개인에 대한 성격 이론인 개인 성격 이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양가로 이번에 직업 환경 이론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직업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 환경 이론 있고 세 번째는 개인과 환경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직업 적응 이론. 자, 양가로 3번. 네. 찾으셨어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성격 이론, 2번에 직업 환경 이론, 그 다음에 3번에 직업 적응 이론 이렇게
TWA는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보시면 개인 성격 이론은 크게 성격 구조와 양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1번이 성격 구조, 2번이 성격 양식. 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2번에 직업환경 이론 있잖아요. 예, 그것도 1번 보시면 직업환경 구조와 직업환경 양식 똑같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예, 직업환경 구조와 직업환경 양식. 그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대비되어 있고요. 다 11페이지 보시면 개인 성격 이론. 자, 개인 성격 이론은 개인 보시면 성격 구조와 성격 양식을 통해 파악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성격 구조는요. 자, 어떻게 보면 어느 쪽이냐면 이거예요. 이거 두 개. 이쪽이에요. 왼쪽. 욕구 쪽하고 능력. 이걸 말해요. 예. 그러면 직업 환경의 성격 구조는 이쪽이겠죠. 보상 체계랑 능력 요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성격 구조는 개인의 능력과 가치의 목록 또 이들 간의 관계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구조 왼쪽이에요. 예. 개인이 갖고 있는 가치 쪽. 예, 그러니까 여기서 가치인데 욕구를 합쳐놓은 거죠. 묶어놓은 거죠. 그래서 능력과 가치, 그러니까 성격 구조라는 거는 이 왼쪽을 말해요. 예, 가치 체계 쪽하고 능력 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요. 그리고 아까 가치는 욕구 하나하나를 측정하기 너무 힘들어서 기본적인 차원으로 가치를 하는 건데 가치는 모두 이제 6가지로 나누거든요. 여기서 가치는 예, 그래서 보시면 12페이지 보시면 가치 목록이 있어요. 예, 거기 위에 미네소타 중요도 검사 MIQ라는 거 있죠. 네. 자, TWA에서 이제 쓰는 게 이 내담자의 가치 체계를 측정하기 위해서 쓰는 검사가 MIQ인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모두 욕구가 그러니까 약간 직무 환경에 필요한 기본적 욕구가 20개를 나눴는데 그거를 6개의 가치로 묶은 거예요. 예, 그래서 보면 가치가 성취, 편안함, 지위, 이타성, 안전, 자율성 이 6개예요. 여기서 2번 시험에 났었어요. 예, 한 번은 논술로 났었고 예, 3번 났었네요. 예, 2번에도 났거든요. 2번에도 났고요. 예, 그러니까 3번 났네요. 그러니까 선생님 거기다 2019, 2020 있는 거다 2025도 찍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성취, 편안함, 지위, 이타성, 안전, 자율성 이렇게 났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 욕구 척도가 들어가 있어요. 능력의 활용, 성취. 자, 이건 다 욕구예요. 편안함에는 활동성, 독립성, 다양성, 보상, 안정성, 근무 환경이거든요. 네, 편안함은 2번 났어요. 2번에도 났고 2019년도 논술에도 났었고 예, 그다음에 지위 안에 뭐 승진, 사회적 지위 이런 거 들어가고요. 이타성, 안전, 그다음에 자율성 예, 이런 거 났거든요. 자율성은 2022년도 났거든요. 네, 이때는요. 여기 욕구가 창의성과 책임성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율성이 뭐지 생각했을 때 창의성과 책임성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때 자율성 이때는 명칭하고 특성 쓰는 거였어요. 특성. 예. 그래서 여기 가치가 모두 6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앞에 있는 가치가 요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볼 거고요. 자, 보시면 선생님들 가치가 한번 볼까요? 2페이지 프린트 보면은 그 나와 있어 한번 보세요. 일단 성격 구조의 능력과 가치 목록이라 이제 가치를 보는 거예요. 예, 보시면 선생님들 거기 2페이지 MIQ 나와 있죠? 예, 그 뭐 욕구척도 명칭 나와 있고 그 진술문에 얘가 하나씩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성취라는 거는 거기 능력의 활용과 성취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고 성취감 느끼고 이런 게 다 성취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진술문이 거기 나와 있고요. 예, 능력 사용하고 성취감 느끼고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 편안함이 있어요. 자, 여기 편안함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죠. 편안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안정적이면서 오래 뭐 근무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편안함이에요. 그래서 보면 활동성, 독립성, 다양성, 보상 그 다음에 안정성, 근무 환경. 자, 이런 게 욕구 척도거든요. 네. 한번 보세요. 뭐 매일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좀 다양성이고요. 예. 그 다음에 보상, 보수랑 관련된 거. 안정성은요. 그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을 말해요. 그러니까 고용의 지속성 이런 것들을 말해요. 예. 근무 환경 이런 거. 예.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거, 예, 안정적인 고용이라고 나왔는데 안정적이면서 오래 할 수 있는 걸 말해요. 예, 자, 그다음 근무 환경은요, 좋은 근무 환경을 말하는 거, 근무 조건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편안함에 들어요. 예, 편안함. 자, 그다음에 지위, 인정하고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거 보시면 승진, 인정, 권위, 사회적 지위 이런 거와 관련된 건 다 지위라는 가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봉사하고 다른 사람과 조화를 잘 이루고 이런 게 이타성 또는 이타주의. 예, 그러니까 동료, 도덕적 가치, 사회봉사 이런 것들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안전. 그죠? 뭐 안전성 이렇게 나온 데도 있는데요. 자, 보시면 그 안전의 의미 밑에 선생님들 그 설명도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그 3페이지 프린트 보시면 안전 설명이라는 거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말한 안전은 보세요. 위험한 상황을 피한다는 좁은 의미보다는 질서 정연하고 예측 가능한 의 증여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좀 더 넓은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게 보시면 아까 그 앞에서도 보시면 이 안전에요. 회사 정책과 관행, 감독, 인간관계, 감독 기술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안전은요. 감독자의 지원, 그 다음에 회사 정책의 공정한 집행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나랑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어떻게 훈련을 받는가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그죠? 예. 자, 이런 개념으로 안전이고 예를 들면 근무 환경이 어떤 좋은 환경이고 이런 거는 사실 편안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근무, 좋은 환경, 약간 뭐 깨끗한 곳, 그 다음에 약간 근무 환경 자체가 내가 되게 좋은 것을 원하고 그런 거는 이 안전, 요 가치 안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편안함이랑 가치에 들어가요. 거기에 근무 환경이라는 게 있죠. 예, 그런 거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그냥 명칭 보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안전이라는 거는 뭐 안정적이고 질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한 작업 환경을 갖추는 거 그게 안전의 의미고요. 그다음에 자율성이에요. 독립성, 독립적이고 통제력 있는 걸 말하거든요. 자, 창의성이라고 나왔어요. 아이디어를 시도해 볼 수 있고 또 스스로 결정 내리는 걸 책임성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2022년도에 자율성 명칭 쓰고 특징 쓰라 그랬는데 이런 거죠. 특징을 요 창의성과 책임성이 있는 거로 늘어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자신이 가진 아이디어를 시도하거나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 뭐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율성이란 욕구 데피니션이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 해당하는 거로 그냥 늘려 쓰시면 되는 거죠. 그죠? 네, 이제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요런 6가지 가치가 있고 이 안에 20개 욕구 척도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근데 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여기가 이제 불일치했을 때 상담을 받으러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담자들이요. 사실 이거는 직무 적응과 관련돼 있어서 뭐 사실 이렇게 내려면은 어떻게 내야 되냐면 뭐 특성화고에 다니는 애가 인턴으로 나갔어요. 인턴 나가서 이제 얘기가 되죠. 걔가 이제 그 어떤 뭐 엘리베이터에 있는데 뭔가 부조화를 느꼈다. 그럼 부조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여기랑 여기 2군데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일치도가 2군데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여기가 불일치하든지 아니면 여기가 불일치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이 거진 다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불일치한다는 건 뭐냐면 내 욕구가 회사에서 주는 거랑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여기 부조화는 어떻게 될까요? 내 능력이 여기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는 이 정도 A라는 정도의 능력을 요구하는데 얘는 B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가 불일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군데 하나예요. 보통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개인의 일치도에 따라서 개인이 만족하면은 계속 있을 거고 만족하지 않으면 퇴직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조직에 만족하면요. 승진시킬 수도 있고 만족도에 따라서 다른 부서로 전환시킬 수도 있고 그만두라고 퇴직시킬 수도 있고 그냥 재직 그냥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개인의 만족도와 조직의 만족도에 따라서 이런 게 다 예,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만약에 뭐 퇴직하거나 뭐 새 직무를 얻었으면 이거 똑같이 또 이제 나가는 거겠죠. 또 하고. 그래서 그런 개념이에요, 대부분. 근데 요 부분 측정할 때 MIQ를 쓰는 거예요. MIQ. 그죠? 네, 그래서 여기 가치체계 목록에서 이거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얼마큼 되나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능력 요건하고 능력은 솔직히 말하면 회사에서 원하는 기술을 이 사람이 갖고 있냐 그 개념인데 기술 하나하나 할 수 없으니까 능력이라는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을 측정 못하니까 이거를 못하게 하냐면요. 일반적성 검사 갖고 측정해요. 일반적성 검사. 그러니까 여기는 MIQ로 하고 여기는 일반적성 검사로 하거든요. 예, 그래서 보시면 뭐 밑에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일반적성 검사라는 것도 나오고 그래요. 요 이제 큰 개념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제 가치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11페이지 보시면 성격 양식이라고 있어요. 자, 이거 성격 구조가 작동하는 방식인데요. 자, 민속리지라고 선생님들 외우시거든요. 민첩성, 속도, 리듬, 지속성. 자, 이거는 2015년 특시 때는 이 각각을 다
명칭을 쓰고 데피니션 쓰는 거였어요. 자, 2015년, 16년도는 문제가 막 응용이 안 됐어요. 이때는 무조건 명칭 쓰고 설명해라 이랬거든요. 요새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밑줄 그어놓고 여기가 성격 양식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 명칭 아시고, 자, 데피니션 보시면 민첩성이라는 게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빨리 또는 천천히 반응하는 정도라고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빨리 일에 뛰어드는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이거 하세요 하고 과제 주면 바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참 있다 시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바로 시작하는 사람이 민첩하다고 말해요. 예,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과제를 줬을 때 바로 시작하는 사람이 한참 미루다 시작하는 사람보다 민첩하다고 말해요. 그 민첩성이에요. 예. 얘가 그렇게 되겠죠? 민첩성. 자, 어느 책에는 신속성 이렇게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민첩성이라고 많이 나왔어요. 민첩하다. 자, 그 다음에 속도는 활동 수준이 높거나 낮은 정도라 그랬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수학 과제를 1시간 안에 마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양의 과제를 줬는데 3시간 걸린 사람이 있어요. 자, 누가 속도가 빠른 거죠? 전자가 속도 빠른 거죠. 그 속도 개념이에요. 수학 과제를 1시간 안에 마친 학생도 있고 3시간 걸린 학생이 있는데 이때 전자, 1시간 만에 끝내는 학생은 속도가 빠르다고 말해요. 예,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사람은요, 활동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많은 활동에 관여하거든요. 그러니까 활동 수준이 높거나 낮은 정도에서 활동 수준이 높다고 얘기해요. 예, 속도가 빠른 사람 활동 수준이 높아서 많은 활동에 관여한다. 그래서 빨리 한다는 거, 속도 빠르다. 약간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리듬. 활동 수준의 패턴이 안정적이거나 특정한 사이클이 있는지, 그러니까 안정적이냐 특정한 사이클이 불규칙하냐 이 말이겠죠. 그죠? 예, 안정적이냐 불규칙하냐. 자, 이거 어떤 거냐면, 자, 선생님들이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3시간 동안. 자, 3시간 동안 꾸준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사람이 안정적인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요, 처음엔 열심히 했는데 한 10분 열심히 하고 그 다음부터 느리게 해요. 잘 안 해요. 야, 그게 이제 이 개념이에요. 리듬이라는 게. 그게 불규칙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3시간 동안 무슨 일을 한다면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게, 예, 안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리듬이라는 거 그 개념이에요. 패턴이 안정적이냐 불규칙하냐. 그러니까 처음엔 열심히 했다가 중간에 느리게 하고, 이거는요 안정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리듬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어떤 책에는 규칙성이라고 나온 책도 있긴 하거든요. 예, 근데 상담책에는 대부분 리듬이라고 많이 나왔어요. 예, 규칙성보다는. 자, 그 다음에 지속성. 얼마나 오래 하느냐. 예, 자,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의 반응의 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직업 환경을 얼마나 견디면서 오랫동안 하느냐,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에 8시간 공부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시간도 공부하기 힘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8시간 공부하는 사람이 지속성이 있다고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오랫동안 과제를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8시간 공부하는 거랑 1시간 공부하는 거 비교하시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일단 시작하면 오랫동안 과제를 수행하는 거를 지속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요게 성격 양식이거든요. 민속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민속리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것도 이제 선생님들이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 성격은, 자, 동그라미에서 한번 직업 성격은 개인의 성격 중 직업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으로 개인의 능력과 욕구 가치를 통해 평가한다. 우리가 뒤에도 나오겠지만 직업적 성격하면요, 직업과 관련된 이런 개인적 특성들을 말해요. 뭐 능력, 욕구 가치 등등, 뭐 가치관도 있고 그런 건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욕구랑 능력만 말하는 거죠. 요 TWA에서는. 여기는 욕구 가치라고 했는데, 욕구 뭐 가치라고도 뭐 혼용도 쓰기도 하고, 이게 이제 결국은 저 모용대로 쓰실 때는 반드시 가치 체계라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모용 안에 쓰실 때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능력을 측정할 때는 일반적성 검사를 사용하고, 욕구 가치, 즉 가치 체계를 그쪽을 측정할 때는 MIQ를 측정한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일반적성 검사 나와 있는 거죠. 9가지 능력. 그죠? 저희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이것도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능력이요, 명칭이 책마다 다 달라요. 예, 그리고 이거는 뭐 직업 상담사, 네, 이런 데서는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9가지 능력을 측정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9가지 능력, 자, 이렇게 측정하고요. 보시면 뭐 일반 학습 능력부터, 이건 이제 지능을 말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언어 수리, 공간 능력, 뭐 공간 능력도 뭐 공간 지각 능력, 뭐 공간 적성 능력 책마다 다 달라요. 예, 공간 지각, 공간 적성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형태 지각, 사무 지각, 운동 협응, 손 동작 민첩성, 수공 능력 나오는데 자, 손 동작 민첩성은요. 손가락 재치 이렇게 나온다 했어. 손가락. 이거 손가락과 관련된 거거든요. 예, 손 동작 민첩성, 손가락 재치 이렇게 나온 데도 있고 재치. 예, 그 다음에 수공 능력을 손의 재치 이렇게 나온 데도 있어요. 손의 재치. 네, 수공 능력. 그래서 그 능력은 이 일반적성 검사로 한다. 그러면 좀 응용하면 여기서는 일반적성 검사였지만 우리가 실제로 할 때는 뭐 직업적성 검사 같은 거 갖고 다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쪽은 같이 체결을 하면 되는 거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격 양식 보시면은요, 이게 약간 성실성하고 좀 많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민속이지. 예, 이게 보시면. 예, 그러니까 약간 속도 빼고는 예, 민첩하고, 그 다음에 리듬, 예, 안정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좀 오래 지속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빅5 성격의 5요인 중에서 약간 성실성이 약간 변형된 듯한 예, 그런 느낌으로도 많이 보거든요. 예, 좀 보면 비슷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직업 환경 이론 보세요. 직업 환경 이론. 자, 직업 환경 이론 보시면 이것도 똑같이 직업 환경 구조랑 양식이거든요. 자, 그럼 직업 환경 구조는 어느 쪽 될까요? 오른쪽인 거예요. 능력 요건하고 보상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주어진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 이게 능력 요건이죠. 그죠? 여기가 능력 요건이죠. 자, 보시면 직업 환경 구조, 직업 여기죠. 직업 주어진 환경에서 요구하는 능력 요거죠. 그 다음에 강화인 패턴, 이게 강화인 패턴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보상 체계를. 강화인 패턴. 주어진 직업 환경이 개인의 어떤 욕구를 그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 그 개념을 나타내는 게 강화인 패턴이거든요. 예, 그게 보상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직업 환경 구조고, 그 다음에 직업 환경 양식도 똑같이 민속니지라는 개념을 똑같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설명은 더 이상 돼 있지 않고. 자, 그다음에 나머지 거 선생님들이 그냥 보시고요. 뭐 그런 검사도 쭉 나와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직업 적응 이론 보세요. 양가로 3번. 자, 여기서는 개인과 직업 환경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거거든요. 자, 개인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려고 하고 이를 유지하려고 하는 기본적 동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조화가 안 되고 부조화가 되잖아요. 그럼 다시 조화를 이루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 행동을 자꾸 하는 거예요. 예, 기본 동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개인은 환경이 원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 기술이라는 게 능력이죠. 그렇죠? 기술 하나하나를 측정 못하니까 능력이란 단어를 쓴 거거든요. 직업 환경은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강화인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뭐죠? 여기서는 보상체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개인은 환경이 원하는 기술,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직업 환경은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강화인, 그러니까 보상체계 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야 조화로운 상태가 된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예, 동그라미 4번. 자, 시간 이제 거진 다 했는데요. 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직업 적응의 예언하고 나왔거든요. 예, 개인의 만족도와 조직의 만족도. 자, 두 가지가 둘 다 중요하다 그랬죠? 앞에서. 자, 보세요. 개인의 만족도는 자, 여기 이제 일치도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 만족이 있는데요. 개인의 욕구가 그 업무를 통해 얼마나 충족되는지. 네, 개인의 욕구가 가치책 욕구가 업무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충족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개인의 만족도는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개인의 만족도는 요 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개인이 환경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그 환경이 일하는 근로자가 원하는 욕구를 만족시켜 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환경이 개인의 가치책에 부합하는 보상을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만족하는 거거든요. 근데 욕구가 매우 다양해서 일일이 다 만족시켜주기 어려우니까 욕구의 상위 개념인 가치라는 거를 측정해서 강화물을 제공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모형을 만든 거예요. 예, 아까도 설명한 거고, 그리고 가치는 미네소타 중요도 검사에 나오는 거고 모두 6개다. 성취, 편안함, 지위, 이타성, 안전, 자율성. 그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조직의 만족도는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조직의 만족도가 나오는 거죠. 그죠? 조직의 만족도. 보세요. 개인의 능력과 기술이 얼마나 일에 맞는지,
조직이 필요로 하는지, 그 개인을 그 일에 고용한 것에 대해 회사가 얼마나 만족하는지, 네, 거기에 따라 승진, 정근, 해고 뭐 뚝뚝이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그럼 일단 환경이 개인에게 만족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환경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능력을 보유해야 돼요. 그죠? 근데 보유했다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현장에서 발휘를 안 하면 능력이 있어도 환경에서 만족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능력을 보유해야 되고 그 능력을 효율적으로 발휘를 해야 환경이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이 개인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능력을 보유해야 되지만 그 능력을 잘 발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사실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환경은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잘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길 원하는데 기술 하나하나가 너무 구체적이니까 그래서 기술을 잘 익힐 수 있는 능력이라는 상위 개념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상위 개념으로. 그래서 능력은 적성 검사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저 밑에는 가치 체계는 욕구는 가치 검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뭐 다 이해되셨죠? 오늘 하고자 요 파트에서는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예. 자,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뭐 가치 검사는 시험이 3번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능력적으로 해서 할게 되면 이제 일반 적성 검사도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명칭도 알아두는 것도 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직업 적응의 예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예, 잠깐 쉬었다가 적응 양식부터 할게요.